안녕하세요, 찰리브라입니다. 전반적으로 지금 암호화폐 장세가 약세 흐름이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들이 되게 많이 지쳐 계실 거예요. 마음도 되게 우울하시고. 근데 저 또한 마찬가지예요. 똑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근데 지금 제가 오늘 아침에 트위터를 뒤져보다가 여기 보시면 필의 로차드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뭐 유명인인지 그건 모르겠는데 모건 클릭의 대표 이사인 폼플리아노가 이 사람을 팔로우를 하고, 그 다음에 그래 지금 보면 서클사 같은 경우도 이 사람을 팔로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람이 과연 누구지? 어떻게 유명한 사람이지? 그래서 저도 이제 팔로잉을 해놓긴 했는데, 이 사람이 이제 어떤 사람이냐면 여기 보시면 비자 크립토 프레젠트라고 여기 써있죠. 그래서 여기 보면 비자 카드사도 지금 직원들한테 지금 교육을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비자사하고 깊게 관련된, 아니면 고위직 뭐 인사인 것 같은데, 어쨌든 가장 중요한 건 암호화폐 장세가 지금 되게 안 좋은 건 사실이긴 한데, 비자사 직원들한테까지 지금 암호자산에 관해서, 비트코인에 관해서 지금 교육이 들어간다. 이 교육 커리큘럼을 보면 9시부터 저녁 오후 4시 45분까지 진행돼요. 그래서 거의 하루 종일 진행이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현재 이 스트림은 계속해서 흘러간다라는 거에 관해서 한 가지 말씀드리려고 하고, 바이낸스 US에 상장되어 있는 코인들, 여기 보시면은 뭐 셀러, 코모도, 오미세고, 투모, 뭐 세타, 트론, 원, 뭐 엔진부터 해가지고 XEM, 뭐 SNT, 테조스, 아이오스트, 아이콘, 뭐 여러 가지 코인인데, 지금 현재는 25개나 되는 어떤 그 코인들이 리스트업 돼 있다, 현재. 근데 향후에는 18개나 더 여기다 상장시킬 거다라는 얘기를 포부를 밝혀요, 창봉자하고. 그래서 뭐 많은 사람들은 그런 얘기를 할 거야. 앞으로 되게 많이 사라질 거다. 그래, 투자할 값어치가 없다. 근데 또 어느 시점이 가면 알트코인이 예를 들어서 이제 수익률이 더 좋아지면 또 사람들이 또 말을 바꾸겠죠. 근데 어쨌건 지금 바이낸스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계속 이제 추임새를 지금 하고 있다는 거에 관해서 한 가지 또 말씀드리고, 자, 여기 보시면 올해 들어서는 주식시장이 지속적으로 계속 슬금슬금 반등을 하면서 지금 현재 연말까지 전체 주식시장이 나쁘지 않게 현재 흘러가는 건 사실이야. 근데 의도적인 유동성 공급에 의해서 주식시장은 지속적으로 상승해가지고, 뭐 하늘에 이제 창창이 밝게 떠 있는 이제 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고, 우리 암호화폐 시장은 달이라고 생각을 했을 때, 시티그룹 주식은 50% 상승, JP모건 42%, 뱅크 오브 아메리카 39%, 골드만삭스가 36%, 그리고 모건 스탠리가 29%, 그리고 웰스파고가 21%나 상승을 했어요. 그래서 비트코인의 초기 상승세보다는 초반부터 지금까지 수익률보다는 못할 수도 있지만, 어쨌건 일부 알트코인들보다는 훨씬 수익률이 좋을 수도 있어. 근데 제가 이걸 말씀드리면서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시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영원히 지속적인 상승에 있는 게 없고 영원히 하락하는 거 없다라는 거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의 내년까지 넘어가면 거의 만으로 해서 24개월 동안 지속적인 하락을 했던 암호화폐 장세기 때문에 분명히 뭔가 반등 장세가 오지 않을까, 뭐 희망을 버리지 말자라는 의미 한 가지인데 말씀드리고, 어저께 이제 지켓이 업그레이드가 된다, 네트워크 업그레이드가 이제 진행이 되는데, 어저께는 코인베이스하고 코인베이스 프로 그리고 비트렉스에서 이게 진행될 거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고, 오늘 같은 경우는 바이낸스에서 이거를 서포팅할 거다라는 거에 관해서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지캐시 같은 경우는 단기적 어떤 강세 흐름이 있었고, 많은 차티스트들이 지캐시에 관해서 립을 좀 했죠. 립을 좀 몇 명이 하긴 했고, 하도 많이 떨어져서 욕을 하는 사람이 되게 많은데, 이제 리플 못지않게 욕을 많이 먹는 코인이 또 대표적인 게 지켓이에요. 그래서 어쨌건 이것도 저도 이제 지금 주목하고 있는 코인 중에 하나거든요. 그레이스케일 자산 운용사의 포트폴리오에 있기 때문에도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약세 흐름이 있을 때 지켜보는 뭐 어떤 그런 측면도 분명히 있고, 그리고 차트적인 관점에서 말씀드리면 이 차트를 올린 사람 이름이 돈 알트거든요. 근데 이 사람도 암호화폐 업계에서는 지난 몇 년 동안에 되게 내노라 하는 인물 중에 또 한 명이에요. 근데 이 사람은 뭐 어디가 지지하면 어디까지 떨어질 거야, 이렇게 말하는 스타일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사람마다 이제 어떤 그런 건 틀려. 근데 이 사람은 그냥 딱 찍어서 자기가 봤을 때 6,500달러까지 떨어질 거다라는 얘기를 해요. 그래서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어쨌건 이렇게 갈 가능성도 있다는 거를 항상 열어둬야 된다고 생각해요, 한쪽 측면에서는. 그리고 프랑스에서 지금 여기 보면은 나폴레옹 비트코인 펀드라는 게 있는데, 이게 CME 선물하고 연결돼 있대요. 근데 이게 프랑스에서 규제됐다, 이게 허가를 받았다,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보면 뭐 한국은 지금 보면 폐쇄적인 정책, 약간
보이지 않는 그런 베일에 쌓여 있는 그런 게 되게 많은데 뭐 뒷구녕에선 무슨 꿍꿍이를 한지 모르겠지만 어쨌건 다른 나라들은 점진적으로 지금 보면 간접 투자 상품에 관해서 허가를 지속적으로 내고 있다. 그래서 어쨌건 인프라는 계속 구축되고 있다는 거에 관해서 이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자, 미국이 기준금리가 동결됐다. 경제는 양호하고 통화 정책은 적절하다 판단했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실업률은 떨어지고, 예, 어쨌든 조작이든 뭐든 실업률은 떨어진 건 사실이고, 그래서 경기가 좋다, 양호하다, 그래서 기준금리를 우리는 동결했다,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주식시장이든 전반적으로 앞으로 어떤 추임새가 분명히 있을 텐데, 제가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15일 날 미국에서 중국에다가 관세를 어떻게 하냐, 그게 더 사실 기준금리 이번에 결정된 것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자, 앞으로 22 기준금리가 발표가 되고, 뱅크 오브 재팬이 19일날 기준금리를 발표하고, 근데 이것도 아마 전 세계에 어느 정도 이제 영향력을 행사할 거라고 이제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미국에서 일단 이렇게 발표를 했기 때문에 다른 나라도 동조화될 가능성이 농후하다라고 한편으로 이제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자, 여기 보시면 내실경영 나선 CJ 부동산 매각 1조 원, 그리고 자금 확보했다,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강서구 가양동 토지 처분해서 8,500억 원, CJ 인재원 한계동 부동산을 처분해서 850억 원, 여기 나와 있죠. 그리고 구로 공장 부지 2,300억 원 추가 확보 추진, 여기 그래서 1조 원을 확보했는데, 제가 얼마 전에 이제 그 얘기를 했죠. 소지섭이 역삼동에 있는 부동산을 손실을 보고 매각을 했다. 근데 자, 가만히 보세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확대 해석을 다 해버리는 거야. 부동산을 이 사람들이 매각하니까 부동산이 떨어진다, 이게 아니라 가만히 보세요. 부동산이라는 거는 상업용 부동산이 있고, 그리고 주거용 부동산이 있어. 그리고 주거용 부동산은 우리가 마지막 노선으로 결국에 아무리 힘들고 춥고 배고프고 주머니에 돈이 없어도 사람이 어디 가서 잠은 자야 돼. 그죠? 근데 주거용 부동산이 무너진다는 얘기는 마지막 경제가 무너진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은 소지섭이라든가 아니면 CJ 경영진이 이런 식으로 움직이는 거는 우리가 개인이 아파트를 파는 거랑 차원이 틀린다는 거죠. 그리고 분명히 중요한 거는 이 상업용 부동산하고 주거용 부동산하고 성격 자체가 틀려. 예. 근데 어떤 분이 어저께 이제 댓글을 다셨더라고요. 야, 부동산 떨어진다 그러는데 상당히 위험한 발언이다. 저한테 이제, 근데 그거는 물론 공산주의가 아니기 때문에 개인의 어떤 그 의견을 발언을 할 수 있어. 근데 영상을 전체를 안 보고 본인의 그냥 가지고 있는 배경 지식만 보고 그냥 본인이 그냥 생각나는 대로 그냥 댓글을 쓴 거죠. 나는 조그만 건물 가지고 있는데 너는 왜 지금 상업용 부동산 떨어진다고 얘기를 해? 너 말이 틀려.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지, 그 사람 같은 경우는. 근데 가만히 보세요. 지금 보면 전국 상업용 부동산 착공률이 지금 보면 2013년에 2016년까지 지속적으로 상승하다가 지금까지 2019년까지 지속적으로 하락을 해. 부동산 착공률이. 그 얘기인 즉슨 제가 누누이 제 영상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전 세계 경제는 오프라인에서 온라인 쪽으로 몰려가면서 지금 보면 상업용 부동산의 어떤 그 다이어그램이 점점 축소되는 경향이 있는 거야. 바로 딱 여기 지표로 나와 있잖아요. 그리고 상업용 부동산 허가 건수도 자 보세요. 2013년도에 2016년도까지 지속적으로 상승을 하다가 2016년도에 정점을 찍고 2019년까지 지속적으로 하락을 해. 바로 지표가 얘기를 해주잖아요. 볼륨량이 점점 감소하고 있다. 이 얘기가 뜻하는 게 과연 뭘까요? 네. 그러니까 상업용 부동산하고 주거용 부동산을 똑같이 동일시 취급하지 말자라고 저는 말씀드리는 거야. 왜 그거를 확대 해석해서 왜 저한테, 그래서 제가 거기 논리적인 댓글을 달아드리려고 하다가 그냥 그런 사람들하고 말 상대해봐야 괜히 내 입만 아프겠구나 라는 거 생각해서 그냥 그냥 차단시켰거든요. 그래서 어쨌건 영상을 보시던 뉴스를 보시던 제대로 보셔야 된다는 거죠. 예. 모두가 다 예를 들어서 똑같은 동화책을 보고 똑같은 영화를 봐도 결론을 도출하는 건 다 틀리니까. 예. 그리고 금리가 동결된다고 하면서 다우존스, 나스닥, S&P 500 지수, US 달러 인덱스가 어느 정도 약간 약반등이 있었는데 금리가 예를 들어서 동결했다. 그렇게 얘기가 나왔는데 일단 중요한 건 어떤 불확실성은 사라졌어요. 근데 지금 약반등이 있는데 사실은 저는 15일 날을 이 사람들이 지켜본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15일 날까지 지켜봐야 된다고 생각하고 골드 실버도 마찬가지로 지금 보면 그냥 관망세. 그리고 이거는 조시 라거라는 사람이 이 차트를 올렸는데 이 사람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약반등이 있을 수는 있다. 코인 자체가. 그리고 한쪽 측면으로는 8,200달러까지 갈 가능성이 농후한데 어쨌든 이 사람은 결론은 떨어진다야. 1번 시나리오, 2번 시나리오, 3번 시나리오까지 있는데 어쨌든 결론은 떨어진다요. 이 사람이 얘기하는 거는. 그래서 떨어진다고 지금 얘기하는 사람들이 좀 전반적으로는 또 지금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이 사람도 지금 보면 베이직 어텐션 토큰에 관해 사토시 차트를 올려놨는데 사토시가로 봤을 때 알트코인도 마찬가지로 약간 약세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약세 흐름이 만약에 끝나면 전반적인 반등세가 있을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베이직 어텐션 토큰 같은 경우는. 그래서 단기적 약세, 장기적으로는 강세 흐름이라고 알트코인은 보고 있네요. 어떤 사람들 같은 경우는. 그리고 후오비에서 터키 지점을 이제 총괄 책임자의 전 딜로이트 고위직 직원을 지금 임명시켰다.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걸 보면서 딜로이트라는 어떤 그 전 세계에서 유명세가 있는, 인지도가 있는 어떤 회계 법인인데 거기서 직원까지 할 정도면 이 사람도 뭐 일반적인 어떤 그런 화이트 칼라는 아니거든요. 분명히. 그래서 골드 칼라 이상의 어떤 그 엘리트 그 정도 어떤 그 지위나 그 정도 있는 사람인데 이런 사람들이 암호화폐계에 점진적으로 들어온다는 얘기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게 향후 전망성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런 사람들이 지금 암호화폐 장세에 움직인다고 생각하거든요. 후오비도 터키 쪽에 인프라 확장하고 있고 바이낸스도 터키 쪽에 인프라 확장을 하고 있고 아프리카 쪽에 손을 대고 있고 그리고 인디아에 손을 대고 있고 자 이거를 이제 우리가 유심히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여기 보시면 중국의 비트코인 마이너 그러니까 비트코인 마이닝에 관해서 지금 전 세계의 해시레이트를 조종하고 있다. 그래서 장악력이 66%다. 이게 지금 나왔는데 이게 중국 뉴스가 아니라 코인텔레그래프에서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런던 소재 디지털 자산 관리자인 코인쉐어스의 조사에 따르면 중국의 쓰촨성 지역은 전 세계 해시 비율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라는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이 얘기만 보면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할 거야. 미국에서 다 주도권을 잡고 있는 거 아니야? 근데 뭐 모르겠어요. 사람마다 이제 어떤 그 견해가 틀리지만 어쨌건 지금 현재 상황은 이렇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해시레이트를 얘네들이 장악을 해서 올려놓으면 거기다가 고성능 칩셋을 단 예를 들어서 비트코인 마이너를 장착한 어떤 채굴기를 본인들이 또 팔잖아요. 비트메인하고 카나안이. 그러니까 얘네들은 해시레이트를 올려놓고 본인들이 고성능 채굴기를 시장에 팔 수 있는 그런 조건을 만들면 뭐 일석이조의 효과를 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어쨌든 저는 비트메인을 되게 중요시하게 되게 생각하는 회사 중에 하나거든요. 이 암호화폐 업계에서 제가 여태까지 쭉 지켜본 바로는. 그리고 비트메인하고 가장 밀접하게 관련돼 있는 게 비트코인닷컴 그리고 비트코인닷컴하고 관련돼 있는 게 비트코인 캐시. 오히려 비트코인보다는 그래서 여러 가지 것들을 보시고 비트코인과 비트코인 캐시의 비율을 잘 나눠서 투자를 해보시는 것도 제가 보기엔 나쁘지 않은 관점이 아닐까라고 한편으로 생각을 하고 자, 이 뉴스는 사실 오늘 영상에서 되게 뭐 시세적으로는 되게 중요한 요점일 수도 있는데 7,000달러 지지 노선이 깨진다면 7개월 만에 아마 그러니까 약세 흐름이 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7,000달러 지지 노선을 잘 지지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7개월 만에 급격하게 하락할 가능성이 되게 농후한 현재의 시점일 수도 있는데 사람들이 이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BTC가 7,080달러와 6,800달러 아래로 떨어질 경우 많은 분석가들은 가격이 6,500달러로 하락하여 11월 25일 가격에 하락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아까 돈 알트가 6,500달러까지 하락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했죠. 그래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어쨌건 지금 현재 하루 이틀 사이가 한 3, 4일 사이가 아마 저는 가장 중요한 시점이지 않을까. 그래서 모든 분들이 이제 기다리시는 분들도 있고 아마 그럴 텐데 저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그리고 만약에 상승한다고 하더라도 7,100달러, 7,300달러 7,350달러라고 했을 때는 아까 조시라고가 말한 것 같이 7,350달러를 찍고 또 하락할 가능성이 되게 농후하다. 어쨌든 가장 중요한 어떤 그 지점은 7,400달러라는 거죠. 또다시 이제 가장 중요한 저항대 지금 현재로서는 7,400달러를 강하게 뚫어야 하는 게 사실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숙제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7,400달러를
못 뚫으면 사람들이 많이 얘기하는 6,800달러, 6,900달러까지 갈 가능성이 되게 농후한 현재 시점이지 않을까라고 저는 한편으로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시장 자체가 되게 흐름이 안 좋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되게 우려하시고 막 이러시겠지만 비자사 직원들한테까지 지금 보면 비트코인, 암호자산에 관해서 교육하는 거 보면 이 흐름은 아마 계속해서 이제 흘러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지금 뭐 약세 흐름이 언제까지 갈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어쨌건 12월에 큰 반등이 없더라도 실망하거나 그러지 마시고 12월달 넘어서 내년에 1월달 중순 이후 정도 돼서 우리가 한번 희망을 한번 가져보자라고 한 가지 측면에서 말씀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를 되시고요.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시간 되시는 분들은 광고 시청 한 편씩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